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첫 번째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참 이재명의 우클릭 했는데 어지럽습니다. 도대체 우클릭인지 좌클릭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끊임없이 본인이 뭔가 변신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재명은 본인이 말을 바꾼 거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심지어 이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보고 우클릭했다는 것은 프레임이다. 앞으로 민주당은 중도 보수로 오른쪽을 맡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진보가 아니다. 사실 중도 보수 정도의 포지션을 실제로 갖고 있다. 진보 진영은 새롭게 구축돼야 한다. 어휴, 깜짝 놀랐어요. 우리 진보 아니에요. 저는요. 그거 뭐 어떻게 들리냐면 이재명이 저 사실 남자가 아닙니다. 여자예요. 그렇게 얘기한 거하고 뭐가 다를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자 아닐까요? 사실. 예. 근데 이 얘기를 한 의도가 뭔가, 저희가 뭔가. 이제 민주당이 중도 보수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뭐 중도 개혁 뭐 이런 걸 내걸었을 때 그 당시에 이제 중도 개혁이다, 중도 보수다 하면 그건 좀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겠다. 네. 일정한 뭐 전혀 근거가 없는 건 아니다. 이렇게 했을 텐데 뭐 쉐쉐하는 뭐 이재명, 뭐 기본사회 시리즈 뿜어내는 이재명이 우리가 중도 보수다? 그냥 길 가는 개도 웃고 소도 웃고 말도 웃고 다 웃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여기서 읽어야 될 게 뭐냐면 이재명이 그렇게 하는 저희가 뭘까? 근데 이재명이 저희 얘기를 꺼내니까요. 뭐 진성준 누구 줄줄이 그냥 다 이어서 맞다. 우리가 중도 보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의도가 뭘까요? 지금 국민의힘을 극우몰이 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중도 보수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네요. 저 얘기는요. 조금만 뒤집어 얘기하자면 우리가 중도 보수라는 건 국민의힘 니들은 중도 보수 아니야. 니들은 그럼 니들은 극우야. 근데 지금 이 정당 스펙트럼을 보면 그래도 가장 오른쪽에 있는 게 국민의힘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극우로 밀어내고, 근데 국민의힘의 바로 옆에 있었던 거는 더불어민주당이 맞잖아요. 네네. 자기들이 그쪽으로 옮겨가고 이쪽 뭐 통진당이나 뭐 정의당이나 그쪽에게 이렇게 좀 공간을 넓혀주는 건데, 근데 그들에게 진짜 그걸 넓혀주나요? 자기들이 그거 다 먹겠다는 얘기죠. 우리 지원님 예리한데요, 아주. 그거 이제 알았습니까? 오늘따라 특히 예리한 것 같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근데 이제 이재명이 본인이 기본소득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저 25만 원 이야기하고, 잔뜩 그다음에 옛날에는 진보의 중심이었다. 민주당은 중심이 돼야 된다. 진보를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놔놓고 갑자기 저 진보 아니에요. 저희는 중도 보수예요. 근데 이게 참 걱정되는 건 뭐냐면 우리야 다 알고 있지만, 근데 국민들이 자꾸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국민들도 속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오늘 원탁회의가 있었어요. 네. 이재명 대표가 참석한 원탁회의. 그러니까 뭐 저기 좌파 쪽이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원탁회의입니다. 네. 아도왕을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원탁회의를 좋아하는데 원탁회의에 누가 참석했냐? 네. 용해인. 그다음에 그 또 한창민이라고 사회민주당 사회민주당. 그다음에 우리 위원정당 해산된 통합진보당의 후손이 지금 국회에 들어가 있어요. 진보당의 그렇죠? 김재현 이렇게가 오늘 이재명 대표랑 원탁회의라고는 하는데 이런 테이블에 이렇게 넷이 손잡고 아까 사진 찍었어요. 네, 그랬는데 그 제가 이제 딱 느끼는 게 뭐냐면 민주당이 이제 진짜 북한의 조선노동당의 길을 걸으려고 하는구나. 사실 그 원탁회의에 온 정당들, 기본소득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이 3개 정당은 과거 소위 그 진보정당이라고 일컬어지던 정의당이랑은 성격이 좀 달라요. 다르죠. 왜 다르냐? 정의당은 스스로 기호를 가지고 나와서 어쨌든 5석이든 6석이든 당선되던 당이었습니다. 네네. 그러나 이들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진보당은요. 그 더불어 무슨 시민연합인지 뭔지 아는 기생정당이죠. 그죠? 예, 그 정당 안에서 그 당선된 국회의원들을 가지고 있는 것. 자, 요런 정당 구조를 갖고 있는 나라가 있어요. 바로 북한이죠. 네. 북한은 조선노동당이라는
압도적인 여당이 하나 있지만 천도교 청우당 같은 이제 소위 말하는 우당이라 그러는 정당들이 있습니다. 우당. 네. 이러한 우당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이재명 대표가 생각하는 정치 구상은 제가 보기에 이래요. 민주당이 조선노동당의 역할을 하는 이제 뭐 자기들이 중도 우파다 얘기해서 네. 이제 우리 국민의힘조차 완전 다 소멸시키는 거죠. 자기들이 거기를 다 차지하고 그리고 왼쪽에는 자신들의 우당을 만들어서 이게 천도교 청우당 같은 그런 우당을 만들어 가지고 왼쪽에 이렇게 쭉 갖다 놓고 얘네는 진보다라고 이렇게 지칭하는 그러한 정치 체제를 지금 구상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 오늘 좀 느껴졌습니다. 원탁계의 사실 나오네요. 전체적인 스펙트럼을 확 이제 옮기는 네. 예를 들어서 저기 있는 보면 정말 뭐 사실 종북적인 정당도 있고 한데 같이 손잡으면서 그러니까 저 중에서는 민주당이 제일 이제 뭐 우쪽이라고 본인들은 자임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 이제 우리가 중도 보수까지 하고 이쪽은 전부 다 이렇게 와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참 이 최근에 우클릭 하게 되니 행동은 전혀 다르게 하면서 말로는 이제 중도 보수를 맡고 있다라는 거. 근데 물론 이게 우리가 아까도 지호님도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이런 주장이 황당하고 기가 막힌 거 뭐 다 알 겁니다. 근데 문제는 한 번 들으면 기가 막힌데요. 두 번, 세 번, 그렇죠. 네 번, 10번 들으면요. 진짜 그런 거 아니야? 맞습니다. 라는 느낌들을 일반 국민들은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이 하고 있는 행태들이 보면 소위 이제 뭐 솔직히 극우적인 행태 자유통일당하고 가서 그냥 우리 저 윤상현 의원께서는 90도 각도로 자유통일당 당수에 가서 이 고개를 숙이고 네. 이런 모습들이 국민들에 비춰지면 네. 결국 국민의힘은 극우고 그 나머지는 전부 다 민주당이 먹는 거다. 네. 이제 이런 판단들을 내리게끔 만들어주는 게 이미지 메이킹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괴벨스식 선동을 통해서 반복을 통해서 그거를 이제 주입을 시키려고 하는 건데 지금 경향신문이요. 방금 전에 무슨 기사를 올렸냐면요. 국민의힘의 강승규 의원이 문영배 헌법재판관 집 앞에 가서 그 하는 시위를 옹호를 했다. 그래요? 네. 그게 국민 여론이다. 네? 아이고 저런 게 국민 여론이고 헌재 재판관들이 잘 들어라. 그게 살아있는 국민 여론이니까 잘 니들 처신 잘하라. 네. 이런 페이스북 글을 올렸다는 거예요. 네. 그럼 경향신문이 어느 성향이라는 건 다 알잖아요. 저런 걸 왜 저런 식으로 부각을 시킬까요? 네. 국민의힘은 정상적인 보수 정당이 아니다. 그걸 잠깐만 강조하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하는 얘기하고 다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이들을 어떻게 제대로 된 중도 보수 정당이라고 볼 수가 있느냐? 이들은 네. 중도 보수 아니다. 극우다. 음. 그러니까 이걸 이재명 같은 인간이 저렇게 얘기하니까 아이고 뭐 헛소리 하네, 개소리 하네 그렇게 넘어갈 게 아니라 국민의힘이 이게 좀 그 정치적 그 시사점을 잘 포착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지금 현정님 얘기하는 것처럼 계속 그런 게 누적되다 보면 어느 순간 부지불식간에 국민들이 그래 국힘은 극우지 뭐 윤상현도 있고 강승규도 있고 누구도 있고 다 있는데 그거 맞지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헌법재판소의 어떤 부당성을 지적한다고 그러지만 헌법재판관 집에 가서 저렇게 매일 시위하는 거 그거를 동의한다는 거는 저는 정말 정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사람이란 게 기본적으로 물론 좌파들도 그러는 경우가 많죠. 네. 좌파들도 뭐 집 앞에 시위하고 뭐 이런 경우가 많지만 그러나 그거를 정당의 국회의원이 지지하는 것과 이거는 좀 다른 문제라고 저는 봐요. 근데 저렇게 강승규 의원이 저런 식으로 하게 되면 글쎄 국민들은 국민의힘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저는 정말 이렇게 되면 이재명의 중도 보수 전략, 자 국민들이 깜빡 속을 수도 있잖아요 지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극우의 지지율이라는 것은 우리는 그 28 선거 운동이 있었던 지난 4월 총선에서 확실히 입증을 받았죠. 2.8% 정도. 40% 이상의 지지율을 올릴 수 있는 정당이 2.8%의 좁은 곳으로 몰려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사실 이 강승규 의원 제가 이제 변협에서 일을 할 때 제가 변협의 부협회장을 하고 있을 때 강승규 의원은 변협의 정무특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같이 2년간 함께 일을 했던 사이예요. 근데 강승규 의원 그때만 해도
이런 식의 그 2.3%네요. 네. 2.3% 자통당스러운 모습이진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지금 요즘 많은 의문을 가슴속에 품게 만드는 이유인데 네. 굉장히 그때 당시에는 저랑 이야기를 해도 저는 당시 이제 참여연대에서 넘어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인데도 아무런 그 저기가 느껴지지 않을 수준의 네. 굉장히 합리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던 분인데 요즘엔 뉴스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거의 그 2.3% 쪽으로 가 계시는 그 느낌이거든요. 그러면 이 40%나 되는 이 영역을 사실상 비워놓고 2.3%로 가겠다는 건데 그럼 그 40%를 누가 들어오겠다는 거냐? 이재명 대표가 들어오겠다는 먹겠다는 거죠. 거 아니겠습니까? 예, 40%가 들어오도록 하고 이제 왼쪽에 있는 데는 이제 저기 진보당, 네. 통합진보당이 후신이죠. 진보당, 그 다음에 이제 기본소득당, 그리고 사회민주당 얘기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저는 조국혁신당이 조금 스스로의 후보를 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기 원탁계에는 앉아있지만 그래도 조국혁신당은 나머지 3개 우당들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그래도 스스로 기호내고 나와서 당선된 정당이니까 저쪽에서 후보 한 명을 내줬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는데 어쨌든 참 저기는 저러는데 우리는 그 40%다 비워놓고 저 2.3%에 가가지고 몰려가지고 40% 쪽을 지키겠다는 사람들한테 배신자 타령이나 하면서 배신자 뭐 좌파 딱지를 붙이면서 그러고 있으니 앞으로 다가올 선거를 도대체 어떻게 할지 심히 걱정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참 근데요. 이게 굉장히 참 낯두껍고 이게 정말 그렇지만 한편으로 보면 굉장히 아주 이 전략적인 선거 운동 방식이라고 봐요. 지금 민주당은요. 당 전체가 사실은 선거 분위기로 지금 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모든 보고서, 전략 이런 것이 막 굉장히 치밀하게 짜여져 있습니다. 자, 이재명이 지금 다 알지 않습니까? 지금 당내에서 바로 나오잖아요. 무슨 우리가 중도 보수냐? 어디 중도 보수냐? 지금 우리가 진보지 왜 중도 보수냐라고 다 욕을 해요. 다 알아요. 그 누가 바보 같은 이야기라는 건 다 알아요. 근데 왜 그걸 하겠습니까? 진성준이가 왜 동의를 하겠어요? 왜 잇따라 정동영이가 그래 정동영은 완전히 저쪽에 지금 좌쪽에 가 있는 사람 아닙니까? 네. 근데 본인들이 중도 보수라고 그래요. 네. 그건 뭐냐면 이제 분칠을 하는 거예요. 분칠하고 그냥 국민들 앞에 나서서 저 중도 보수예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들이 속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지금 단순히 우리가 정말 이 민주당을 욕하고 이재명의 변신술에 대해서 지적할 게 아니라 민주당은 벌써 선거 전에 뛰어들었다. 그 프레임 짜기에 시작됐다. 맞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린 겁니다. 그 계략을 잘 간파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정치학에서요, 뭐 정당의 어떤 성격을 규정할 때 캐치 올 파티라는 게 있어요. 네. 이걸 이제 굳이 우리말로 번역을 하자면 포괄 정당, 캐치 올 모든 걸 다 잡는다. 네. 뭐 또 조금 다른 용어로는 빨주노초 파남보 다양한 색깔이 있다. 좌우 다 있다. 뭐 레인보우 파티 뭐 이런 표현도 쓰고 그러는데 지금 이게요. 자기들이 중도 보수를 먹고 그럼 뭐 좌는 뭐 너희들 쫓겨난 너희들 구멍가게 와서 여기서 좀 대기업 대박 이게 아닙니다. 네. 바로 다 먹겠다는 거예요. 캐치올 파티.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 중도 보수라고 해갖고 진보에 그게 없어집니까? 네. 그거는 기본 미천으로 깔고 가는 거예요. 기본 미천으로 깔고 가면서 이제 중도 보수 영역까지도 이렇게 이제 침범에 들어가고 다 여기까지 먹겠다. 네. 그거다.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잘 간파를 하고 극우로 상식과 합리를 가진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 저건 극우스럽다라고 하는 언행을 어떻게 해야 된다? 근데 오히려 지금 그걸 부추기고 있어요. 저기도 댓글 보면 신조 좌파다고 하는데 저런 분들이 대표적이에요. 뭐 그런 거 하나 또 마음에 상하고 그러십니까? 아니 제가 예를 들자고 좌파일까? 뭐. 아니 근데 저 좌파 출신은 맞죠 제가. 근데 이 말씀은 저도 드리고 싶은데 딱 저도 댓글 보다가 보면은 이 논리 중에 그게 있어요. 중도는 없다. 우리가 보수로 똘똘 뭉치면 그 고성국 씨 하는 이야기예요. 중도는 힘이 센 쪽에 붙는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무조건 이길 것이다. 네. 정말 택도 진짜 없는 이야기죠. 정말 진짜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정신이 나갈 것 같아요. 네. 진짜 중도는 없긴 뭐가 없습니까? 조용히 있다가 표로 응징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 고성국 씨가 선거 컨설팅 한 데마다 다 망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맨날 중도가 없대요. 개코로 중도가 없습니까 지금? 진짜 어떻게 저런 이야기를 함부로 할 수 있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민주당이 이미 이제 선거 포지셔닝을 해서 근데 지금 뭐 사실 우파들 이쪽 일부는 우리만 똘똘 뭉치면 된다. 뭉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뭉쳐야 된다 이야기인데 뭉쳐서 그게 예를 들어서 50% 넘으면 뭉치면 되겠죠. 근데 안 되는 걸 어떡합니까? 근데 현실적으로 뭉쳐봤자 50%가 안 넘는 거를 그거를 같이 계속 뭉치자 그래봤자 우리끼리만 뭉치고 나머지 중도들은 다 떠나보내고 그러면 중도라는 사람들은 결국은 이 선거라는 게요. 결국 가면 45대 한 50 이제 몇 %, 지난 대선 비슷하게 네. 될 겁니다. 근데 지금 그 영역의 지금 싸움이에요. 그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이쪽으로 가져올 것인가의 싸움인데 이미 민주당은 거기에 그냥 이걸 미끼를 던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유 우리 진보 아니에요. 우리 중도 보수예요. 보수분들 오세요. 우리 쪽 오면 되게 넓어요. 뭐 이것도 저것도 있어요. 지금 세일즈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보수들은 뭐예요? 아유 오지 마요. 우리 중도 없어. 가. 저쪽 가. 그냥 우리끼리 똘똘 뭉치면 돼. 우리끼리 열심히 화이팅. 예. 이것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 현정님 제가 며칠 전에 조국의 그 옥중 서신 있잖아요. 네. MBC하고 한겨레가 받아갖고 뭐 양쪽이 동시에 자기들 둘 다 단독이라고 냈는데 똑같은 거예요. 네. 근데 그걸 보면서 근데 조국이 이거 하나만은 그래도 자기 진영의 이익에 굉장히 거기 충실하구나 하는 걸 제가 느꼈어요. 네. 뭐냐면은 요번 조기 대선이 열리면 51대 49 반집 승부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네. 51대 49 반집 승부. 네. 예. 이제 조국이 지금 뭐 전 대표가 됐고 전 의원이 됐지만 사실 조국 당의 오너는 조국 아니에요. 네. 그 저 얘기는 뭐냐면 물론 이재명이 대통령 돼서 자기를 사면복권 시켜달라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 사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일단 이게 반집 승부라는 걸 보고 요번에 조국 당도 진영의 이익을 위해서 독자적인 후보 내기보다는 이재명하고 연합을 하던가 그렇죠. 뭘 해야 된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맞습니다. 겁니다. 네. 박지원도 이재명이 안 되면 나라도 나가겠다. 그 보면요 조국하고 똑같이 51대 49 표현을 해요.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51대 49 이거를 깨기 위해서 내가 일단 51이 되기 위해서 뭐를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이재명의 우리 당은 중도 보수라는 게 바로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 정도로 치열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지금. 네. 예? 예. 정말 창피할 이야기를 서슴없이 하고 있을 정도로 절박하고 네. 또 그거를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있다라는 거고 내부에서 반발 많이 합니다. 내가 왜 평생 진보인데 내가 왜 중도 보수야? 나가는 분들 많아요. 그러나 본인들의 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결국 그런 것도 다 끝나고 나면 사실은요 우리 원래 진보였어요. 그렇죠. 또 말 바꾸는 거예요. 내가 중도 보수라니까 진짜 그런 줄 알았냐? 이재명 승리하고 나면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뻔히 알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 굉장히 걱정스러운 지점이 이재명 대표가 TK 출신이에요. 네. 안동 안동 TK. 출신.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 안동에서 야반도주 한 분이. 예, 그렇죠.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렇긴 해도 네. 어쨌든 고향은 네, 어쨌건. TK 출신.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우리가 그 TK에서 우리가 호남만큼 압도적인 지지를 가져오지 못하는데 지금 민주당에는 TK 후보가 TK 잠룡이 이재명을 빼고라도 김부겸이라는 인물까지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둘이나 갖고 있어요. 김경수도 있어요. 예, 김경수도 PK죠. 있고. PK죠. 김경수는. 근데 우리는 뭐 그쪽으로 치고 들어갈 후보 한 명 없잖아요. 맞아요. 예, 한 명 없고 대표적인 정치인 한 명 없고 진짜 이런 상황에서 그나마 중도 확장성과 중도 지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배신자 딱지 붙이느라고 우리 있네요. 정신없고. 홍준표 씨라고 있어요. 아, 혹시 아실랑가 모르겠는데 준표 씨가 있습니다. 그렇긴 하죠. 네. 네, 맞습니다. 예. 네, 준표 워낙 씨가 있어요. 잘 그 대구에 워낙 그착 붙어가지고 전혀 못 느끼고 있지만 네 맞습니다. 그렇긴 한데 정말 그 뭐랄까 이런 부분들이 저기는 진짜 전쟁을 치를 각오를 하고 있구나. 우리가 이길 수만 있다면 뭐든지 할 각오를 하고 있구나. 근데 우리는 존재하는 중도는 존재하지도 않는다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똘똘 뭉쳐서 우리끼리
열심히 소리 지르면 알아서 중도는 쫄아서 우리한테 올 것이다라는, 난 정말 진짜 어디서 이런 선거 전략이 있을까. 정말 우리가 이렇게 목소리가 크고 힘이 세 보이면 우리한테 올 것이다. 그러니까 최대한 힘 세 보이기만 하자라는 이 전략을 정말 전략이라고 할 수도 없을 것 같아요. 네. 자, 선거는요, 절박한 사람이 이깁니다. 근데 지금 이재명은 이번 선거에 지면 본인이 평생 빵에 가야 된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죠. 그렇죠. 그만큼 절박합니다. 네. 그러니까 아마 이재명은 사실 나중에 저 사실 여자였어요. 이런 이야기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거를 다 음. 정말 버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과 우리가 상대를 해야 됩니다. 즉 정말 뭐 눈앞에 보이는 거 없이 모든 걸 다 던질 수 있는 사람과 우리가 대결을 해야 되는 그 상황이에요 지금. 맞아요. 그 삼국지에 보면은요, 사마이가 제갈량이 사마이한테 여자 옷을 보내거든요. 네. 근데 사마이가 그 여자 옷을 입고 제갈량 앞에서 춤을 춥니다. 제갈량이 그걸 보고 거의 이제 쓰러지면서 네. 그렇게 이제 결국에는 사망하기까지도 그렇게 되는데, 이재명은 그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자 옷을 보내면 여자 옷을 입고 춤을 출 수 있는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 앞에서 우리가 지금 진짜 제대로 저기를 해야 되는데, 저는 요즘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희가 이걸 느끼고 있는데, 얼마 전에 김상욱 의원이랑 제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김상욱 의원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당에서는 다음 대선보다 다음 총선을 벌써 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네. 그러니까 내가 다음 총선에서 그 지금 소위 말하는 좋은 지역구죠. 그 좋은 지역구의 핵심 당원들에게 눈에 잘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 경선을 하더라도 다음 총선에서 또 공천을 받을 수가 있을 거니까, 공천만 받으면 국회의원이 이어질 거니까 그걸 보고 움직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도 요즘 약간 그런 느낌을 당내에서 봤거든요. 그래서 아니, 그런 느낌이 아니고 국민의힘 배지들은 늘 그랬어요. 늘 그렇습니다. 늘 그랬어요. 이게 뭐 이번에 뭐 처음 나타난 현상이 아니고 그거는 DNA예요. DNA. 그 이재명 대표는 목소리도 조금 여성스러워서 아마 여성을 입으면 조금 속은 넘어. 이재명입니다. 보세요. 뭐 이재명. 그런 일까지 한다는 거 참 그걸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